안녕하세요 여러분, 킵다이어트 전문가 김경미입니다. 오늘은 이 HCG 임신호르몬 다이어트와 스테로이드제 주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스테로이드제 주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테로이드 주사의 정체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촉진시키고 그리고 그 구조를 변화시켜서 자연적인 테스토스테론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근육 성장을 나타냅니다. 그러한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여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남자에게서는 이 정상적인 테스토스테론을 생성시키지 못하고 그 기능이 약화되면서 성기능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 아마추어 여성 보디빌딩 대회가 점차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일반 여성들도 근력 운동에 몰입을 하고 그리고 같은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성은 남성의 신체보다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이 무척 적은 양 분비되기 때문에 약물의 도움 없이는 결코 이 보디빌더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일례로 여성이 피트니스 센터에서 가장 흔하게 하는 질문 중에 근육 운동을 해서 덩치가 더 커지면 어떡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여자는 남자처럼 절대 근육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는 대답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NS에서 요즘 이 마른 근육질의 남성 체형과 같은 여자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사회적으로 여성의 근육 훈련과 이 스테로이드제 사용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성이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지속적으로 남용하게 되면 이 남성과 같이 수염이 자라난다던가 목소리가 굵어지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남성기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실제 독일에서 여성 선수가, 운동선수가 스테로이드제를 계속 투여하다가 남성기가 생겨나게 돼서 결국 성전환 수술을 받게 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부작용을 떠나서 여성이 그 정도로 근육 훈련에 몰입한다는 것은 이미 중독증이 발생한 것으로서 심리장애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장애는 그 자체를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정상적인 심리보다는 편향되게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좋지 못한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고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중독의 끝은 관계 중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너무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성의 임신 호르몬을 이용한 다이어트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HCG 다이어트라고 불리는 이 다이어트 방법은 조금 생소할 수가 있겠지만 국내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하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의사들조차도 이 충분한 전문적 지식이 없이 처방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궁에서 파생된 호르몬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극도의 칼로리 섭취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근육이 유지되고 그리고 공복감을 덜 느끼고 인체가 비상사태로 전환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지방을 소모시킬 수 있게 하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즉 임신한 여성이 죽기 직전까지 입덧을 하고 그리고 음식 섭취를 못한다고 해도 체내에 있는 영양을 재분배해서 버틸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사실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이 HCG 다이어트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공부를 해야 될 정도로 음식 섭취에 대한 제한이 무척 까다로운데요. 기본 원칙은 탄수화물을 제외하고 하루 500kcal 미만으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본 바로는 이 다른 다이어트 약에 비해서 현저하게 부작용이 적었지만 두통과 어지러움증이 함께 동반이 되기는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극도의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 치고는 공복감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점에 비해서 그냥 체중 감량의 효과는 칼로리를 제한하는 만큼만 빠지고 그 이상에 대한 효과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HCG 다이어트는 주로 23일과 40일간의 두 가지 패턴으로 진행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23일만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약물을 지속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호르몬제의 특성상 약물 투여를 지속하게 됐을 때는 남성의 경우 여유증이 발생을 한다던가 아니면 여성에게는 난소를 과도하게 자극시켜서 호르몬 과부하와 관련된 그러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미루어 짐작해봤을 때 임신하지 않은 여성에게 임신 호르몬을 투여한다는 것은
반드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상식에서도 사실 벗어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저를 포함해서 이 오랜 시간 다이어트를 해온 다이어터들은 체중 감량이라는 눈앞의 유혹에 올바른 사리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심리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약이 되었든 신체의 기능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약물은 반드시 신체의 기능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고, 그러한 행위 전후에는 언제나 심리 문제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는데요.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나 자료가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한국심리교육원 카페라던가 아니면 키다이트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